자, 연습문제 13번부터 이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저 P라는 식을 절대값이 기호가 없는 식으로 나타내 달라고 했는데, 그럼 얘는 절대값을 이제 범위를 나눠서 절대값을 풀어주면 될 거고, 지금 기준이 되는 값이 마2가 있고 1이 있고 3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범위를 나눌 때 경계가 되는 지점이 하나는 이제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하나는 1이 될 거고요, 하나는 3이 되겠죠. 그래서 나한테는 지금 4개의 영역이 주어져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럼 첫 번째 요 범위는 이제 x가 아니라 a였죠.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땐 거니까, 그러면 p라는 식은 a 더하기 2도 음수, a 빼기 1도 음수, 그 다음에 a 빼기 3도 음수가 나올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더하기 1 플러스 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a 지워지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영역은 마 2부터 1 사이인 거니까, 그럼 요때는 a 더하기 2는 양수인 거죠. 나머지는 마찬가지로 음수가 나올 거고, 계산해주면 a 하나 지워지니까 a에다가 그냥 a 나오네요. 자, 세 번째 영역은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을 거니까 얘는 양수 나올 거고, a 빼기 1도 양수 나올 거고, 얘는 음수 나오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는 3a에다가 마이너스 2, 다음에 4번 영역은 a 값이 3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요때는 다 양수니까 a 더하기 2, a 빼기 1, 마이너스 a 플러스 3 되겠네요. a 하나 지워지고 플러스 4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얘는 얘를 뭐 마무리 지어서 정리만 해주면 되죠. P가 나올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거나 아니면 A거나 아니면 3A 마이너스 2거나 아니면 A 더하기 4가 될 거고, 그때 A의 범위는 y보다 작을 때고, 얘는 y부터 1, 얘는 1부터 3, 여기는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마무리 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4번인데 요 형태도 우리가 기본 정석할 때 개념 노트에서 요 형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증명 한번 해보고 어떤 식으로 됐는지 한번 살펴봤었는데, 일단 약속이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걸 한번 증명을 하면서 얘는 결국은 나머지를 의미하는 식이구나 이런 걸 보였는데, 이게 이제 2번에서 한 번 더 증명을 해보라고 했으니까 그때 좀 보도록 하고, 일단 1번부터 갑시다. 지금 원하는 게 a05가 0이라는 거잖아. 그럼 a05는 저기 넣어주면 a 빼기 5에 가우스에 5분의 a인데 요 값이 지금 0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쟤는 넘겨주고 나눠주고 나면 얘가 지금 5분의 a란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네요. 자, 가우스를 씌웠는데 결과물이 똑같잖아.
즉 가우스 x가 나오면 얘는 x는 정수란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5분의 a는 정수라는 거죠. 그래서 a를 5로 나눴는데 나온 값이 정수라면 그때는 5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2번. 이건 증명해 달라는 거니까, 그럼 이제 A라는 식이 있을 때, A라는 뭐 수든 식이든 얘를 B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항상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B 곱하기 Q 더하기 R 이렇게 세팅을 할게요. 자, 근데 이 나머지라는 건 항상 나누는 수보다는 작아야 되죠. 그래서 R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B보다는 작다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 동그라미 B라는 건 A에서 B를 곱하고 B분의 A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때 A가 이렇게 그냥 갈까요? 이렇게 가고요. 여기 있는 A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를 BQ 더하기 R 이렇게 바꿔주고 나면 이제 A 빼기 B에다가 여기는 Q 더하기 B분의 R 이렇게 될 건데 Q 더하기 B분의 R. 근데 B분의 R이라는 건 R이 B보다는 작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럼 얘는 A 빼기 B 곱하기 Q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근데 아까 A가 BQ에서 R 더한 거였고 여기서 지금 BQ를 빼주면 지금 R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A를 B로 나눈 나머지를 나타낸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요거는 뭐 자주 나오는 거는 사실 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알고 있으면 이제 조금 이제 문제 풀 때 고생을 좀 덜 할 수 있고, 근데 사실 모르더라도 이거 자체가 뭐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뭐 추론이나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니어서 이렇게 하는구나 정도만 익혀두고 있어도 뭐 문제를 풀었을 때 뭐 당황스럽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15번인데요. 요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을 수 있는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리수는 서로 다르다라는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대상을 뭐 계속 뭐 유리수에다가 뭔가를 계속 곱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리수에다 뭔가를 계속 곱해서 둘이 같아지는 상황을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P라는 아이는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둘레를 계속 도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뭐 따로 세팅된 게 없으니까 우리 그냥 편의상 반지름을 R이라고 합시다.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P의 이동거리는 기본적으로 원 위에 어딘가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걸 거니까 얘는 2R 파이가 되겠죠. 2R 파이. 자, 근데
이게 몇 바퀴 도는지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n 바퀴 돌았다고 합시다. n 바퀴 돌았다고. 그러면 q의 이동 거리는, 얘는 지금 a, b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냥 2r인 거죠. 2r. 근데 얘도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n 바퀴 돌았다고 할게요. 이때 m는 자연수라고 세팅할 수 있겠지. 여기서 원하는 건 같은 속력으로 움직였을 때 P와 Q는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 만난다라는 건 얘는 시간과 위치가 일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를 보이면 될 건데, 그러니까 즉 저 P의 이동을 한 양과 그 다음에 Q가 이동을 한 양이 같아지는 포인트가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얘는 지금 똑같은 속력으로 움직일 때. 그러면 여기서 P의 속력을 생각해 보면 어쨌든 동일한 시간에 대해서 이동 거리만큼 나와야 될 거고, Q의 속력을 생각해 보면 동일한 시간에 대해서 이동 거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얘네 둘이 어째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죠. 같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 m이 아니라 n이죠. 같아야 되는 거니까 2r 지우고 t 지운다고 하면 m파이랑 n이랑 같다는 거라서 지금 얘는 파이가 n분의 n이 나온다는 얘기랑 같아지는 거죠. 자, 그때 얘 파이는 무리수잖아요. 그 다음에 n분의 n은 지금 mn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유리수인 거잖아. 그 무리수와 유리수는 서로 같아질 수 없는 거죠. 같아질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지금 좌변이 무리수가 됐고 우변은 유리수가 됐으니까 모순인 거죠. 자, 그래서 만난다고 생각했을 때 모순이 생겼으니까 만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한 이 방식은 귀류법인 거죠. 귀류법. 결론을 부정해 모순을 유도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보고,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증명들은 대부분 유리수와 무리수는 같지 않다, 이 아이디어로 접근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만나지 않는다는 걸 부정해서 만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시간과 위치가 일치해야 되는 거니까 속력이 같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조금 더 엄밀하게 가면 사실은 이제 P랑 Q가 만날 수 있는 포인트가 사실 여기랑 여기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교점이어야 되는 거잖아. 만날 수 있는 포인트가 여기밖에 없어서 지금 우리는 그냥 원 한 바퀴를 다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뭐 좀 더 엄밀하게 갔을 때 P의 이동 거리를 요렇게 움직이는 요 호의 길이로만 생각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뭐 이동 거리가 파이 r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특정한 배수를 곱하고 있다, 요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식이 조금 다르게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러더라도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유리수와 무리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니까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아요. 자, 16번인데요. 16번은 저기 계산하기 복잡할 것 같은 저 아이가 가장 가까운 정수를 찾아달래. 그럼 이제 가장 가까운 정수를 찾을 때에는요, 여러분이 이제 놓치면 사실 좀 틀릴 수 있는데, 얘는 2분의 n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2분의 n이라고 좀 그런가? 2분의 1이라고 씁시다. 어차피 이제 2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만일 뭐 4가 있다고 할게요. 여기 이렇게 5가 있다고 할게. 자, 그럼 내가 어딘가에 포인트를 찍어서 이게 4에 가까운지 5에 가까운지에 따라 값이 결정된다면, 여기 있는 딱 가운데 있죠. 요 가운데, 즉 4 더하기 2분의 1, 얘를 기점으로 해서 이쪽에 위치하는지 이쪽에 위치하는지 우리가 구분을 해줘야 어떤 정수랑 더 가까운지 확인해 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만일 예를 들어서 여기 어딘가에 찍혔다고 합시다. 만일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뭐 값이 p가 있는데, 얘가 4.7이 나왔다고 하자. 4.7이 나왔으면 가장 가까운 정수는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야. 아니면 4.3이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을 기점으로 해서 얘가 2분의 1보다 큰지 작은지, 어디 쪽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일단은 해야 될 거는 저식을 좀 정리를 해야겠죠. 여기 세제곱근 2에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뭘 곱하고 싶어야 돼? 얘를 곱하고 싶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세제곱근 4 더하기 세제곱근 2 더하기 1이 될 거고, 자, 그러면 요 값이 그냥 세제곱근 4 더하기 세제곱근 2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루트 안에 세제곱근 4 플러스 2 세제곱근 2 더하기 1이니까요. 얘는 완전 제곱식이네요. 그래서 세제곱근 2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게 일단은 1보다 큰 건 알겠어요. 1보다 큰 건 알겠는데, 내가 관심 갖는 건 2분의 1이라는 포인트를 기점으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얘는 2분의 3보다 큰지 2분의 3보다 작은지 이걸 좀 생각해 줘야겠지. 요 1은 뭐 당연한 거니까 내 관심사는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얘 아이는 당연히 1보다는 크겠죠. 당연히 1보다는 클 거야. 1보다는 클 건데, 그리고 2보다 작은 것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세제곱근 루트 8이 돼야 2가 되는 거니까 그거보단 작을 건데, 근데 내 관심은 사실 얼마야? 2분의 3보다 작은지가 사실 관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건지 아니면 이건지 지금 얘가 알고 싶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알고 싶으면, 지금 얘를 모르는 가장 큰 이유는 세제곱이 되어 있기 때문인 건데, 그러니까 세제곱근이기 때문인 거니까, 그러면 어차피 양수인 거 아니까 그냥 싹 세제곱 해버리면 얘 2 되죠. 걔를 세제곱 해보면 8분의 27이 된단 말이야. 8분의 27은 16보다 큰 거니까 당연히 얘가 큰 거네. 그래서 둘 중에서 지금 요 케이스가 안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한 거죠. 지금 원래는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저게 얼마가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2분의 1이라는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어느 쪽에 위치하는가 이거를 보려고 했을 때
세제곱을 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2가 8분의 27보다 작다라는 결론이 도출됐고, 그 결론으로 지금 저 값이 1과 2분의 3 사이라는 걸 알 수 있던 거죠. 자, 그러면 세제곱근 2에다가 더하기 1이니까요. 얘는 당연히 2보다 크겠죠. 오, 당연히 2분의 5보다는 작겠네요. 자, 그럼 x가 얼마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원하는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물어보는 게 3 플러스 2루트 2분의 3 마이너스 2루트인 거죠. 이중근호 풀어주면 여기는 루트 2 플러스 1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유리화 해주면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이겠네요. 그럼 얼마지? 3 마이너스 2 루트 2. 얘는 그냥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래서 가까운 정수 물어볼 때는 저 2분의 1이라는 지점으로 생각한다. 요거 하나만 좀 챙겨주고 나면 뭐 계산하고 마무리 짓고 이런 것들은 뭐 금방 나왔을 거고, 그리고 이제 거듭 제곱이 되어 있는 형태의 비교를 하고 싶다면 진짜 그만큼 제곱을 해서 그 숫자가 큰지 작은지를 확인만 해주면 된다. 그 정도만 체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원에 비해서 뭐 여기는 연습 문제가 사실 기본이랑 실력이랑 뭐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음엔 그 17번입니다. 자, 무리수 루트 n이 있는데 그거의 정수 부분을 a, 소수 부분을 b라고 하자. 그러면 루트 n은 a 더하기 b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때 a랑 b가 a 세제곱 빼기 9ab 더하기 b 세제곱은 0을 만족할 때 자연수 n 값이 뭐가 나오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n 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저기 관계식 이 인수분해가 됐다면 AB 관계식이 좀 바로 나올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여기서 좀 적용해 보고 싶은 아이디어는 그 무리수 상등인 거. 왜냐면 그래서 지금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이렇게 해서 A 값, B 값이 유리수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A와 B는 사실 A는 정수이긴 한데 정수도 결국 유리수의 일종이니까 얘는 유리수라는 걸 세팅해 주고 있는 거랑 같죠. 그래서 무리수 상등을 이용해서 문제를 좀 해결해 봤으면 하는데, 자, 그러려면 문자를 좀 줄여줘야겠죠. 그래서 B를 루트 n-a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a 세제곱 마이너스 9에다가 a 곱하고 루트 n-a 하고요. 더하기 루트 n-a의 세제곱, 요렇게 식을 바꿔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안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전개해야겠죠? 전개할 때요, 이 루트 n이라는 요 i는 얘는 무조건 무리수인 거잖아. 그래서 전개할 때 쟤네들이 따로 못 낄 수 있게 세팅을 좀 합시다. 그럼 여기 a 세제곱 나올 거고요. 제 곱하면 플러스 9
a 제곱 나올 거고, 저 뒤에서 마이너스 a 세제곱 나오겠네. 그 다음에 그냥 다 전개를 하고 먹는 게 낫겠다. a 세제곱 마이너스 9a 루트 n 플러스 9a 제곱 플러스 n 루트 n, 그 다음에 마이너스 3n의 a 플러스 3a 제곱 루트 n 마이너스 a 세제곱. 자, 그럼 a 세제곱 지워질 거고, 9a 제곱 마이너스 3na 그리고 플러스 n이 있는 게 3a 제곱 마이너스 9a 플러스 n의 루트 n. 얘가 지금 0 나온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가 0이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도 0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 아이는 3a로 묶어주면 3a-n 요게 0 될 거고요. 오른쪽 거는 a랑 뭐 인수분해 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일단 왼쪽에 있는 식을 정리해서 제로 검산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a가 0이라는 거랑 아니면 n이 3a라는 거죠. n이 3a. a가 0이라고 하면 저기 오른쪽에다 대입해서 검산을 좀 해볼 건데, 요 케이스라면 여기 색깔을 좀 바꿀까? 여기다 넣어주면 얘는 그냥 n이 0 되는 거죠. 여기다 넣었으면 a가 0인 거니까 0 빼기 0 더하기 n이 0 나와야 되는 거죠. 요 값도 0이라서. 그래서 요거는 이 자연수라는 조건을 지금 위배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안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n에다가 저거 3a를 좀 넣어볼까요? 그러면 3a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a, 얘가 0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a가 0이거나 a가 2면 되겠네요. 당연히 아까 0인 케이스 안 됐으니까 이때도 2라고 봐야겠죠.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싶었던 n인데 m은 3a잖아. 근데 a가 2잖아요. 그럼 6 나와야겠죠. 그래서 무리수 상등 이용해서 이게 사실 기본적인 아이디어긴 한데 저게 이제 문제에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것들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증명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나와 있을 때는 내가 어떤 아이디어로 접근하고 있었는지 꼭 좀 체크를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실수랑 관련돼서 많이 나오게 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유리수랑 무리수는 다르다 뭐 이런 얘기들 좀 자주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무리수 상등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 결국 무리수 상등도 유리수와 무리수는 다르다 이 얘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지만 두 가지 테크닉이라고 일단 챙겨 놓도록 합시다. (18번입니다) 여기도 A, B가 유리수일 때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자,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보이도록 했으니까 여기도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혹시 무리수 상등?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의심해 볼 수 있을 거고, 자, 여기서 지금 n제곱, n 플러스 1제곱, n 플러스 2제곱 그러니까 엄청 복잡해 보이는데, 우리가 A가 유리수잖아? B도 유리수잖아? 루트 5는 양수잖아? 그럼 얘는 당연히 0보다 큰 거 확정인 거죠. 확정인 거니까 얘가 0이 아니라면 그냥 다 나눠버려도 상관없는 거네. 그래서 여기가 a 더하기 b의 루트 5의 n 더하기 2제곱이고
여기가 a 더하기 b의 루트 5의 n 플러스 1제곱이고 a 더하기 b의 루트 5의 n제곱이라면 다 n제곱으로 나눠서 a 더하기 b의 루트 5의 제곱은 a 더하기 b의 루트 5 더하기 1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러면 되게 이제 쉬운 문제로 바뀌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무리수 상등을 쓰겠다고 각오를 했으니까 전개를 해주면 여기 a제곱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5b제곱 될 거고 2ab의 루트 5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요 값이 a 더하기 1하고 b 루트 5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제 얘네들을 이제 비교를 해줄 거니까 저쪽으로 넘깁시다. 넘겨서요. a제곱 플러스 5b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하고요. 더하기 여기 b로 묶일 것 같으니까 2a 마이너스 1의 루트 5가 0인 거죠. 그럼 이제 아까랑 똑같이 여기도 얼마 나와야 돼요? 여기도 0 나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쪽도 0 나와야겠죠. 근데 문제에서 b가 0이 아니라 그랬어. b가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a 값은 뭐밖에 안 돼? 2분의 1밖에 안 되겠네. 자, 걔를 저기다 대입해주면 그러면 4분의 1에다가 더하기 5b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거네? 그럼 5b제곱은 제가 넘어가면 4분의 5?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b제곱이 4분의 1인 거네? 자, 그럼 b값은 뿔마 2분의 1이 되겠죠. 여기 뭐 양수다 음수다 이런 제한이 없었으니까 0만 아니면 되는 거죠. 그래서 a값 b값 정하라고 했으니까 a값은 아까 나왔던 2분의 1만 될 거고요. b값이 될 수 있는 건 뿔마 2분의 1 두 가지가 나오겠죠. 자, 마지막 19번 문제입니다. 여기도 ABC가 유리수란 얘기가 또 있네요. 그러니까 뭐 생각할 수 있어요? 무리수 상등을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때 제가 성립하려면 싹 다 0이어야 됨을 보여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무리수 상등을 쓸 거니까 비교를 해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절로 넘깁시다. 하나를 일로 넘기고요. 얘를 제곱했을 때 당연히 결과물도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제곱을 해주면 2a 제곱 플러스 3b 제곱 플러스 2ab의 루트 6. 자, 얘가 5c 제곱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서 2a 제곱 플러스 3b 제곱 마이너스 5c 제곱은 더하기 2ab의 루트 6이 0인 거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건 당연히 요 값도 0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쪽에 있는 요 값도 0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될 수 있는 건 A가 0인 거랑 B가 0인 거랑 두 가지밖에 없겠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A가 0이라고 합시다. A가 0이 되면요, 루트 3b는 마이너스 루트 5c가 되는 거네. 자, 여기서 서로 다른 무리수가 뭔가 유리수를 곱해서 같은 결과물이 나온다는 건 당연히 b가 0이고 그 값도 c가 0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a도 0, b도 0, c도 0이겠네요. 아니면 조금 엄밀하게 보이고 싶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비교해 줄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할 거냐면 마이너스 루트 5를 나눠줬다고 생각하면 여기가
루트, 그치. 마이너스 루트로 나눠줬다고 생각하면 지금 여기가 루트 3b 더하기 루트 5c는 0인데 여기가 루트 5분의 루트 3b 더하기 c는 0 하면 지금 여기는 지금 무리수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유리수인 케이스인 거니까 유리수 상등에 의해서 가능한 C값도 0이고 B값도 0이다라는 설명으로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뭐 똑같은 얘기긴 한데 조금 격식을 갖추고 싶다 그러면 요렇게 좀 접근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로 이제 B가 0이라고 합시다. B가 0이라고 하면 루트 2A랑 마이너스 루트 5C가 나올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게 가능하려면 A가 0이고 C도 0이어야 되는 거죠. 그걸 정리해주면 A는 0, B는 0, C는 0인 케이스밖에 안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어떤 경우든 나올 수 있는 결과는 다 0인 경우밖에 안 되죠. 그래서 성립하고 싶다면 모두 다 0이어야 한다. 이런 것들 체크해주면 되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뭐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ABC가 0이면 당연히 저 식은 당연히 0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지면 되겠습니다. 사실 실수 파트는 좀 정석에만 있는 단원이고 여기 내용 자체가 뭐 고등과정에서 뭐 엄청 다양하게 뭐 쓰이는 건 아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기본적인 아이디어와 접근 방법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단원과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기 때문에 너무 뭐 교과서에 안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건 불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좀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좀 충실하게 공부하셔서 이게 특히 이제 어려운 문제일수록 여기 관련된 아이디어들과 접근법들이 좀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좀 충실하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